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를 미분하는 걸 배울 텐데 교과서는 85페이지고요. 우선 설명을 해보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복합적으로 할 텐데 우선 큰 그림만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취가 뭐예요? 자취? 네? 진짜? 자취가 영어로 뭐죠? 자취가 영어로. 자취가 영어로. 자, 자리로 들어가서. 한 자리에 한 명씩. 한 자리에 한 명씩. 농구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고 와. 하고 오고. 네, 자취는 영어로 트레이스라고 하죠. 여러분, 인스타예요, 인스타? 이런 인스타 아이디가 있죠. 설명했었나? 이거 찾아보라고 했어요. 찾으면은 그 계정이 하나 나오는데, 아니, 여러분들 선배 계정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친구 거를 잘 보아서 따라하면 돼요. 뭐라고? 해봤어 이거? 해봐. 작년에 현역으로 이제 서울대 생명교육과 들어가고, 반수생인 치대생이라. 네, 이제 올해 성공을 해서 이제 경희대 치대에 들어갔죠. 재수해가지고 그 성적 같은 거 다 인증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냥 이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궁금하다 DM을 보내세요. 후배입니다. 미적 100점. 네, 후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럼 화학 만점 답변을 해주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국어만 3등급인가? 그런데 그 친구가 국어만 3이거든? 나머지 다 맞았던 것 같은데. 네, 국어가 3이어도 치대를 갈 수가 있느냐. 우선 여러분들도 국어만 3을 맞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 자취는 영어로 트레이스라고 하는데, 그 자취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고1 때 잠깐 들어보죠. 자취의 방정식이니 뭐니 하는데, 자취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자취예요. 이해되죠? 자취입니다. 얘는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세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어서 함수라고 합니다. 뭔 소리지? 자, 함수가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요? 양함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양은 플러스고 음은 마이너스긴 한데, 뭐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뭐 나오긴 할 거예요. 그 양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fx 형태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함수를 양함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함수를 뭐 음함수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음함수의 예시가 있죠. 음함수의 가장 쉬운 예시는 뭘까요? 고1 때 배웠는데. 음함수, 함수가 아닌 것의 쉬운 예시는 뭐가 있죠? 네, 원이 있습니다. 원. 원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세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함수라고 하고요. 사실 좀 혼용해서 쓰고 있죠. 얘는 이렇게 쓰면 얘를 뭐라고 썼죠? fx, y라고 썼었죠. 고1 때. 그래서 얘를 뭐 도형의 방정식이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음함수이건 뭐 도형의 방정식이건 포인트는 함수는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음함수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뭐 도형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점을 하나 잡아서 접선을 그릴 수가 있죠. 이게 음함수입니다. 뭔 소리냐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함수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결국 매개 변수로 표현이 돼 있건 음함수로 표현이 돼 있건 미분을 해서 접선을 그어보자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내가 접선을 긋고 싶은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점 근처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점 근처만. 그러면 이 그래프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점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 부분만 보면은 이 그래프는 무엇처럼 생겼죠? 함수처럼 생겼죠? 그래서 음함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도 마찬가지죠? 접선을 긋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선을 긋는다라고 했을 때 이 점 근처만 보는 거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점이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함수가 아닌데 이 적당히 부분만 보면 함수가 되는 거죠. 이 적당히 본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x의 범위를 적당히 제한을 하고 y의 범위를 적당히 제한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어떠한 점을 선택을 해서 그 근처만 보면 된다는 소리죠.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애가 y는 fx 형태로 써질 수가 없겠죠.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fx, y는 0 형태, 도형 형태로 아마 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냥 점 잡아서 이 근처만 보면 함수가 되는 거죠. 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식을 몰라도 이 부분을 봤을 때는 함수처럼 보이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y는 fx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했습니다. 증명. 네, 증명. 그래서 얘를 음함수 정리라고 해요. 음함수 정리라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래서 이 내용이 잠깐 나오죠. 그 음함수 미분을 할 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식으로 표현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봤을 때 미분이 가능하면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함수 형태의 표현으로 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증명해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지금 매개변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음함수 얘기로 가서 지금 음함수 이야기를 했죠. 그 매개변수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죠. 어떠한 관점을 가져가면 되냐면은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점이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죠.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작년에 배웠었죠.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떤 변수를 가지고 움직임을 표현을 하죠? 움직일 때. 자, 작년에 배웠던 건 수직선 위에서 점이 움직일 때 배웠죠. 그때는 어떠한 변수를 가지고 그 점의 위치 같은 걸 파악을 했었죠? 네? t죠, t. t가 시각이죠. 시각 t가 변해감에 따라서 x좌표가 어떻게 바뀌는 걸 체크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한다? 미적분에서는? 보면은 시각에 따라서 xy 좌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x좌표도 시각 t에 대한 함수, y좌표도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게 매개변수 개념입니다. x좌표와 y좌표를 무엇을 사용해서? 새로운 변수 t, 시각 변수 t를 사용해서 표현했죠. 이게 매개변수 표현이에요. 네. 우리가 y는 fx 형태의 표현이 있을 때 변수가 두 개밖에 없죠. x, y. 그런데 이쪽 식을 보면 t라는 변수가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변수가 세 개가 있어서 변수가 두 개 있는 것보다 좀 더 귀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t로 세팅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다. 유용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매개변수를 표현된 함수를 다룬 단어는 사실 물리학적 의미가 좀 담겨져 있죠. 뭐 시각이 변해감에 따라서 점 위에 그래프 위에 점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우선 간단하게 매개변수, 음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자, 매개변수에 대해서 해보죠. 교과서 85페이지에 개념 열기가 나와 있는데 개념 열기를 잘 보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개념 열기를 잘 봐보죠. 그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을 합성함수 미분할 때 그 가운데 있는 그 톱니바퀴 달린 원이라고도 한번 설명했었죠. 자, 개념 열기 보겠습니다. 식을 써보면 x가 t에 대한 함수로 쓰여져 있는데 t에 대한 1차 함수죠. y는 t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 2차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1차 함수랑 2차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에서 t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두 번째 식의 t의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가 사라지면서 y하고 x에 대한 식만 남게 되죠. 실제로 그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아마 얘가 될 겁니다. y는
2분의 1 x제곱이 될 거예요. 네. 예,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는 케이스는 매우 스페셜한 특수한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t라고 하는 변수를 소거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소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t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x 좌표와 y 좌표를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시각 t가 변해감에 따라서 x 좌표가 바뀌는 게 보이고 시각 t가 바뀜에 따라서 y 좌표가 바뀌는 게 보이는데 이 x, y는 어디 위에 있다? 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t를 소거해서 보였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있는데 x를 t에 대해서 y를 t에 대해서 표현하면 이 함수를 매개 변수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매개 변수로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예요. x를 뭐라고 하면 돼요? t라고 하면 되죠. y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2분의 1 t 제곱이 되죠. 이렇게 매개화하는 방법이 가장 쉽게 매개하는 방법입니다. 얘도 t 없애면은 y는 2분의 x제곱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예시는 뭐예요? 얘죠. 그러니까 이게 식 자체가 다른데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다라는 소리죠. 식 자체가 다른데 이런 걸 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죠? 하나의 표현도 어떻게 매개 변수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가장 쉽게 매개화하는 방법, 매개 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t를 소구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데 있죠. 이렇게 식을 구했다라고 했을 때 미분하면 x가 되는 거죠. 프라임이.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시를 또 들어보죠. 자,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죠. 그 쉽게 매개화할 수 있는 방법이 x 좌표를 먼저 t라고 하는 변수로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자, y를 t라고 해볼게요. 그럼 x가 뭐가 돼요? y를 t라고 하면 x는 뭐가 되죠? x가 뭐가 돼?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한 거죠?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자,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비교해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거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매개 변수로 표현한 게 되는 거죠. 자, 왼쪽 거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오른쪽 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는 x를 먼저, 하나는 y를 먼저 세팅한 거잖아요. 자, 오른쪽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만든 거다? 역함수 개념을 가지고 만든 거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뭘 먼저 세팅한 거예요? y는 t라고 먼저 세팅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뭐가 있어요? x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시킨 겁니다. 이 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세제곱근 뭐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응을 시키니까 어떠한 개념? 역함수 개념을 가지고 대응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일부러 역함수가 있는 걸 가지고 왔고, 자, x 먼저 y 나중. 얘는 뭐예요? 함수 개념을 가지고 만든 거죠. 함수 개념. 어떻게? x가 t까지 간 다음에 y를 이렇게 대응시킨 거죠. 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x가 t일 때 대응되는 y. 네.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함수 개념 가지고 매개화할 수가 있다. 역함수가 있을 때 역함수 개념을 가지고 매개화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역으로 대응되는 거는 그때 3월 모의고사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고요. 아무튼 알 건 무엇이냐? 매개화로 표현하는 방식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우리는 접선을 긋는 게 목적이다. 도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증명을 해보죠. 그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박스 내용을 이제 증명을 할 건데 뭐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dy, dx예요. 네, 이거 기호를 많이 설명했죠. 얘는 어떻게 구했느냐? 델타 y, 델타 x 여기에 리미트를 붙여주는 거죠. 자, 오른쪽 극한값이 존재하면 왼쪽 dy, dx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나와 있듯이
x가 t에 대해서 y가 t에 대해서 쓰여 있죠. 그럼 뭔 소리냐? t가 변할 때 x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이 식을 가지고 알 수가 있고, r도 마찬가지로 t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t가 변할 때 x가 이런 건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는 이 각각의 식을 놓고서는 바로 알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합성함수 미분법 때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쉬운 거는 무엇이냐? 저 두 개의 관계의 식을 봤을 때 얘를 알기 쉽죠. t가 변할 때 x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기 쉬워요. 그리고 t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 두 개의 식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자, 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두 개로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누면 델타 t가 지워지면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고요. 자, 이 식에 무엇을 하자? 리미트를 보내보자 라는 소리입니다.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식을 잘 볼 건데 오른쪽 식을 볼 때 얘 따로 볼 겁니다. 아래쪽 거 보면은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t도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x라고 하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니까 연속이죠. 마찬가지로 y라고 하는 함수도 미분이 가능하니까 연속이죠.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너도 0으로 가고 너도 0으로 가서 너도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0으로 가는 거예요. 다 0분의 0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조건 하나 추가를 해서 x가 t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고 y도 t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리미트가 붙여진 걸로 생각을 해서 델타 x가 0으로 가도 델타 t가 0으로 가고 얘도 델타 t가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각각이 지금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된다? dy dt가 되고 아래에 있는 식은 dx dt가 되는 거죠. 자, 결론이 무엇이다? 얘랑 얘가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분수 형태의 식으로 봤을 때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왜? dt랑 dt가 약분되어서 dy dx가 된 것처럼 보이고 또 dy dx를 각각 dt로 나누어서 오른쪽 식이 된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분수 형태로 식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쉽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식을 써드리면 자, x가 t에 대한 함수로 쓰여져 있다. y가 t에 대한 함수로 써져 있는데 두 개 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dy dx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y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아까 y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비율 형태로 나누어줘서 쓰면 된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나눴으니까 0이면 안 되겠죠? f랑 g는 둘 다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나누어지는 곳은 0이면 안 됩니다. 얘가 결론이에요. 공식을 외우는 거 쉽죠? 어떻게 구한다? y를 미분해. t에 대해서. x를 t에서 미분한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요. x를 t에서 미분해요. 걔를 그냥 비율 형태로 써주는 거예요. dx가 아래에 있고 dy가 위에 있으니까 식은 그렇게 외우기 쉽죠. 이게 결론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를 풀어보면 뭐 바로 알 수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이제 합성함수 미분 방법을 썼는데 뭐 지금 한 거랑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5페이지에 그 몇 가지 읽어드리면 자, x를 ft, y를 gt라고 세팅을 했죠.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해서 x 좌표와 y 좌표를 표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변수 t를 도입한 게 우리한테 유리할 때가 있다, 유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미분은 어떻게 한다? 매우 쉽게 86페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한다.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 뭐 공식을 적용하는 건 상당히 쉽게 나오니까 몇 문제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보죠.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함수가 있는데 x가 t에 대해서 y도 t에 대해서 쓰여져 있겠죠. 자, 빠르게 구하는 법을 해보죠. dy dx를 구하라. 이게 목표인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y가 위에 있으니까 y를 t에서 미분해요. 위에다 써요. 아래 x가 있죠? x를 t에서 미분해요. 아래다 써요. 이렇게 구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식을 더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별말이 없으면. 자, 뭔 소리냐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소리인데, 그럼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나오길 기대했었죠?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기대했었죠. 실제로 구해보니까 t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멈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 형태가 다르게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는 x와 t의 관계가 쉬워서 관계식이 쉽게 나와서 얘를 x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식이 상당히 쉽게 나와 있어서 t를 없애서 y와 x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죠. 그 상태의 식을 미분할 수도 있는데 걔도 우리의 지금 학습 목표는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로 미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dy dt가 뭐예요? 얘를 t에서 미분하는 소리니까 빼기 8t. 자, dx dt는 뭐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소리니까 2가 나옵니다. 그럼 dy dx 어떻게 구한다고요? 나눠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뉴턴 기호로도 알아봤고 라이프니츠 기호로도 알아봤고 했습니다. 그 86페이지에 수학 역량 기르기가 나와 있는데 우선은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실제로 풀어보시고 문제가 재미가 있으니까 자 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있는데 우리가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많이 표현했었죠. 이 소리가 뭐냐면 x 좌표를 코사인, y 좌표를 사인으로 표현하는데 세타라고 하는 변수를 도입을 해서 표현한 거죠. 여기서 세타의 역할이 뭐예요? 매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꼭 코사인, 컴마 사인으로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인, 컴마 코사인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기 대입하면 1이 되죠. 식이 성립하죠. 이렇게 매개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x, 얘가 y 이렇게 세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타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다 t로 바꾸면 되죠. 이런 것만 되느냐? 이런 것도 됩니다. 코사인 2t, 사인 2t도 돼요. 얘도 실제로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하죠. 네, 이렇게 원을 매개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 거죠. 자, 질문. t랑 2t가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t가 있고 2t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떠한 차이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계란을 먹었고 아니 캔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저거를 음료수를 내 것도 좀 사와. 어? 자, 뭐가 다를까요? t랑 2t랑. 좋습니다. 아씨, 저거 배웠었죠? x에다가 2x 대입하는 걸로 배웠었잖아요. 말 그대로 주기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런 소리인데 사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을 그리면은 얘가 t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쯤 가서 얘가 2t가 되겠죠. 자, 뭔 소리예요? 얘가 원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얘는 원을 따라서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절반 돌죠, 절반. 이해되죠?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반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얘가 2배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교 가면은 얘를 뭐라고 부른다? 각속도라고 부릅니다. 물리 2 우리 배우나? 물리 2까지는 안 배워? 자, 뭐 세타는 오메가 t 이런 거 배울 거야.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아무튼 잠깐 참고해서 알아주시고요. 사실 식만 봐도 2배로 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2배로 회전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t랑 2t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 영양 기르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자, 음함수와 역함수의 민법인데 음함수는 설명을 했었어요. 어떻게 한다? x랑 y랑 범위를 잘 제한을 해서 보면 함수가 아닌 것도 함수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거기에서 포인트 문장을 이야기를 하면은 원 방정식 나와 있고 그 아래 있죠? y를 x의 함수로 보고 양변을 미분한다 라고 돼 있죠? y를 x의 함수로 보고라는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왜 y를 x의 함수로 보고 미분해도 되는 거죠? 아까 설명했었죠? 그래프의 도형의 일부분만 보면 함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걔를 양함수 y는 fx 형태로 무조건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상태를 생각을 하고 미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을 바로 미분해보죠. 편의상 원을 미분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를 미분하래요. 미분하는 소리는 dy dx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때 양변에다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d dx를 양변에다 적용하면 돼요. 자, 왼쪽 거는 이 d dx가 각각 적용되겠죠. 각각. 자, 첫 번째 건 뭐예요? x에 대한 식을 x에서 미분하는 거니까 2x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식을 다룰 때 포인트가 되는 걸 배워보죠. 자, 이 식입니다.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좀 미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식이 뭐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서 미분할 수가 있죠? y에 대한 식을 x에서 미분하라.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y 프라임 써도 예? 그거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y에 대한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미분이 쉽게 되겠죠. 근데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를 y로 바꿔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dx가 나눠지는 것처럼. 얘가 지금 뭘 적용한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법 쓴 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었죠? 얘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사라지는 애. 근데 실제 봤을 때 어떻게 한다? 너 따로. 얘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y 프라임이죠. 얘는 2y죠. 이렇게 미분합니다. 그래서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우선은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 다음에 미분한 거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미분하는 거예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이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y 프라임이죠. 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분한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함수가 아닌 것도 미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d dx를 각각 적용하면 되고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만 잘 배우면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y 프라임은 무엇이 된다?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원 비스무리한 애가 되는 거죠. 네, 원 비스무리한 애가 됩니다.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냥 미분을 막 해도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88페이지에 문제를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음함수 표현이 있는데 얘를 미분해보래요. 두 함수를 구해보래요. 사실 얘가 뭐죠? 쌍곡선이죠. 쌍곡선을 미분해봐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d dx예요. 얘가 각각 적용되겠죠. 첫 번째 거 바로 미분되죠. 두 번째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 프라임을 곱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쓰인 방식이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0 되죠. y 프라임으로 식 정리해주면 되겠죠. 당연한 소리지만 이 y가 0이면 안 되고요. 얘도 나눴을 때 y가 0이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조건은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1번은
타원이에요. 타원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마찬가지로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역함수 미분에 대해서 해보죠. 역함수. 역함수 미분을 어떻게 할까? 8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파란색 박스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배워볼 건데 시간이 충분히 남았으니까 계속 해보도록 하죠.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증명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 건데 이렇게 해보죠. 우선 기준이 되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y는 fx라고 하고요. 이 기준이 되는 함수의 역함수를 y는 gx라고 하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f가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f의 역함수가 존재를 하고 역함수도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때 합성함수 미분법을 사용해서 역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역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으니까 합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합성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냥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미분하면 되잖아요. 왼쪽은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미분을 하고요. 오른쪽은 1이 되죠. 자, 뭐가 튀어나왔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역함수의 도함수가 튀어나왔죠. 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이 된다? 이 함수의 원래 함수였던 최초의 함수였던 것을 미분을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할 건 무엇이냐? x가 뭐예요? x? x는 g라는 함수의 정역의 원소죠. gx는 뭐예요? f라고 하는 함수의 정역의 원소입니다. gx는 함수 자체로서 함수값이 되는데 여기에서 f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역의 원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애가 들어가야 되는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 같은 애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는 g의 정역의 원소, 여기에는 f의 정역의 원소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태를 잘 기억하시고요. 사실 여기에 gx가 들어가고 여기 x가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형태적으로 봤을 때. 합성을 반대로 해보죠. 지금 f 합성 g를 구했는데 합성을 반대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 식은 언제 사용하고 오른쪽 식은 언제 사용하죠? 왼쪽 식은 언제 사용하고 오른쪽 식은 언제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얘를 알고 싶으면 알고 싶은 것을 합성시켜서 미분하는 거죠. 얘를 알고 싶으면. 그리고 얘를 알고 싶으면 얘를 합성시킨 식에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얘다라고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아시겠죠? 알고 싶은 것을 합성을 해서 미분한다. 알고 싶은 것을 합성을 해서 미분한다. 됐죠? 이게 프라임 기호를 사용을 해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증명을 해본 거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겠죠. 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역함수를 g라고 안 쓰고 f 인버스라고 썼어요. 그래서 얘만 바꿔주면은 뭐 같은 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교과서의 흐름을 따라서 라이프니츠 기호를 사용을 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y는 f 인버스 x라고 해보죠.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고 함수랑 역함수가 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y 프라임이죠. dy dx고요. df 인버스 x dx입니다. 얘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x에 대한 식으로 적혀져 있는데 x에 대해 미분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를 잘 찾으면 되는데 사실 이 공식을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방법을 알았으면 그냥
옆에다 결과를 쓰게 되는데 사실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f의 역함수를 미분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인버스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없애버리면. 어떻게 없애버죠? 어떻게 없애버리죠?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X랑 Y랑 차를 바꾸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은 f 역함수가 사라지고 f가 남죠. 이 상태에서 미분해보자라는 소리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문제를 풀 때 이런 기호를 막 적용을 했죠. 사실 나중에 더 배우면 알겠지만 얘를 적용하던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다 얻어낼 수 있긴 해요. 어떤 게 좀 더 편하고 어떤 게 좀 덜 편하냐라는 소리지. 자, 그럼 얘도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선 어떻게 해볼 수가 있다? x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1이 되고요. 자, 오른쪽 식을 미분할 때 어떻게 된다? 자, y에 대한 식을 어떻게 미분하면 좋겠어요? 네,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좋겠죠. dy로 나눠줬다고 생각하면 dy를 곱해주고 dx를 이렇게 나눠서 써주면 되는 거죠. 얘가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자, 근데 dx를 적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미분이 되는 형태로 바꿔지면서 얘가 뭐예요? 얘가 우리가 원하는 거죠. 구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튀어나왔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y'이고 얘는 f'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y'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dy dx가 무엇이 된다? f' y분의 1이 된다.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그 y라고 하는 게 f 인버스 x였으니까 얘를 대입하면 아까 우리 프라임 기호로 증명한 거랑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같은 이해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dy dx 기호를 썼으니까 이 식도 dy dx 형태로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y'을 dy dx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죠? 자, x가 fy였죠? 그럼 얘 어떻게 해주면 돼요? y'을 구하려면, f'을 구하려면 y에 대한 식이니까 dy 해줘야 되죠. 자, 우리는 그 소크라테스가 되는 걸로 하고, 자, 얘가 끝이에요. 얘가 y'이에요.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다? dx dy 분의 1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장난 같은 식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를 그냥 뒤집어서 쓴 것처럼 보이죠. 예, 이게 실제로 된다는 소리입니다. 분수 형태로 계산하듯이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도 식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라이프니츠 기호가 상당히 좋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얘를 구해서 역수를 취한다. 반대로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얘를 구해서 역수를 취한다. 뭐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얘는 y를 x에서 미분했다는 소리고 얘는 x를 y에서 미분했다는 소리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같아진다. 형태적으로 기호적으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함수 미분까지 구해봤고요. 당연히 나누는 게 0이 되면 안 되겠죠. 사실 뭐예요? 얘랑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둘 다 0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0일 수도 없어요. 네, 곱해서 1이 돼야 된다. 얘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몇 개만 더 풀면 되는데 시간이 좀 그런가? (59분) 59분이니까 여러분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